옛날 옛적에 헨리 스몰린스키와 해롤드 블레이크라는 두 남자가 한 가지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포드 핀토 같은 자동차와 세스나 스카이마스터 같은 비행기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비행 자동차 역사상 최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얼마나 최악이었냐고요? 두 사람은 AV 미자르라 불린 이 미친 발명품을 시험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야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어드밴스드 비이클 엔지니어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이 회사의 목표는 좀 긴데 잠시만 들어보세요. 첫째, 일반 자동차와 소형 비행기를 선택합니다. 둘째, 비행기 동체와 날개를 자동차 위에 장착해서 마치 행글라이더 같지만 포드 자동차가 달린 형태로 만듭니다. 넷째, 활주로에서 이륙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다른 공항에 착륙합니다. 넷째, 착륙 후 글라이더 부분을 분리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동차로 떠나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누구나 쉽게 두 시스템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자동차와 비행기를 합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들은 플라잉 핀토로 영원히 알려지게 된 이 비행 자동차가 개인 교통수단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29,000달러면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모든 가정이 자가용 제트기를 갖고 출퇴근하거나 파리에서 낭만적인 주말을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좀 과장했네요. 이 비행 자동차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었거든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약 1600km밖에 비행할 수 없었지만 보스턴에서 마이애미까지 날아가 햇볕을 쬐고 저녁 전에 돌아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고 발명가들은 항공 역사의 선구자가 됐을 테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플라잉 핀토는 시험 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선택한 포드 핀토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Ford's Pinto lets you say goodbye to a lot of extra servicing. 이 차는 출시 첫 2년 동안 80만 대 이상 팔리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스몰린스키와 블레이크는 약 2년간 설계를 검토한 후에야 핀토를 선택했죠. 안타깝게도 비행 자동차를 만들기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달기 전부터 포드 핀토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1971년에 만들어진 이 소형차는 높은 유가뿐 아니라 미국 전역 주유소에서 배급과 긴주를 야기한 석유 부족 시대에 등장했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차로 알려졌던 핀토는 더 이상 친환경 선택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 들어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이 모델은 후방 추돌 시 불이 붙는 것으로 악명 높아졌거든요. 정말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고 포드는 이 차의 안전 문제로 최소 100번 이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후방 구조가 강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포드 핀토가 선택됐습니다. 블레이크와 스몰린스키는 이 차에 날개를 달겠다고 결심했고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해냈습니다. 미자르는 이륙 시 자동차 엔진과 항공기 엔진을 동시에 사용해 필요한 활주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그들의 발명품은 실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1973년 초기 시험 비행 중 하나에서 오른쪽 날개 지지대가 이륙 직후 파손됐습니다. 조종사는 선회하면 지지되지 않는 날개에 무리가 갈 것을 깨닫고 콩밭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체가 붙은 채로 손상된 비행 자동차를 운전해 공항으로 돌아왔죠. 순탄한 비행은 아니었지만 AV 미자르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두 남자가 항공 여행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확신시킬 정도였죠. 신문에는 드디어 실현됐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973년 가을 캘리포니아 카마릴로 공항에서의 시험 비행 중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발명가들은 공항과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험 비행 전 공항 관리자에게 알려 경찰과 소방대가 대기하도록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운명의 날,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를 생략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슬프게도 마지막이기도 했죠. 9월 11일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자동차가 지면을 떠난 지 약 2분 후 오른쪽 날개가 접혀버렸습니다. AV 미사르는 뒤틀리며 부품들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비행체가 나무를 들이받고 주차된 픽업 트럭에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봤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두 사람은 즉사했습니다. 추락 때문인지 화상 때문인지 연기 흡입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사 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이 단명한 비행 자동차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핀토는 소형차였지만 AVE 미자르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타거나 연료를 넣기도 전에 이미 스카이마스터 기체의 중량 한계를 초과했죠. 또한 느슨한 부품들과 불량 용접으로 인해 오른쪽 날개 지지대가 파손된 것도 발견됐습니다. 이전 시험 비행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와 같았죠. 발명가들의 사망으로 미자르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발명가들 역시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바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프란츠 라이엘트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비행사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할 때 생존할 수 있도록 낙하산으로 변하는 옷을 디자인하는데 집착한 재단사였습니다. 1912년 공교롭게도 타이타니코 침몰과 같은 해에 라이엘트는 에펠탑에서 뛰어내려 낙하산 옷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실험은 비극으로 끝났고 라이엘트는 추락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혁신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며 이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 일어난 타이탄 잠수정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약 6.7m 길이의 이 잠수정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타이타니코 잔해를 탐사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6월 타이탄이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안에는 잠수정을 만든 회사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스톡턴 러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타이탄의 잔해가 타이타니코 선수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잠수정이 심해의 엄청난 수압으로 내파된 것으로 밝혀졌고 러시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는 이 불운한 여정 전 기자에게 안전은 순전한 낭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명가들은 신중함보다 야망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훈은요, 뛰기 전에 잘 살펴보세요. 정말로요.